4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35년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처음엔 복수였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10월 말 경기도 분당의 한 단독주택 정원에는 가을이 한창이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는 오후, 조상민 씨는 아내 미란 씨와 함께 정원 한 구석에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65의 상민 씨는 올해 초 대학교 문학과 교수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 이렇게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죠. 아, 여보. 국화 화분 좀 더 안쪽으로 옮겨야겠어요. 설이 내리면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62의 미란 씨가 털털한 목소리로 말하며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그녀는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언제나 깔끔한 차림새를 유지하는 그녀의 성격이 정원 곳곳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민 씨가 호미로 흙을 파며 웃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꼼꼼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미란이가 화초들한테는 정말 정성이 대단해.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텃밭 한쪽에서는 직접 기른 배추와 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화단에는 색색깔의 국화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환하게 피어 있었어요. 이때 미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그녀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어요. 어머, 혜경이네.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 혜경이요? 대학 동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서혜경. 기억하지? 우리 결혼식 때도 왔었잖아. 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대학 동창들 중에서도 특히 절친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각자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 세월을 보내면서 연락이 뜸해졌었는데요. 여보세요, 혜경아? 미란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민 씨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혜경 씨의 울음소리가 컸어요. 어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란아,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 순간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민 씨도 놀라 부인을 바라봤어요. 혜경 씨의 남편은 상민 씨와 동갑내기로 건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언제? 어떻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늦었어. 장례도 다 끝났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혜경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미란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혜경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미란아, 나 지금 정말 갈 곳이 없어. 우리 아들한테 집도 다 넘겨주고 전세금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전화 너머 혜경 씨의 처량한 목소리를 듣던 미란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별채 있잖아. 거기에 당분간 머물러. 정말 패 끼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어서 짐 싸서 와. 전화를 끊은 후 미란 씨는 상민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민 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럼요,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죠. 혼자 계실 게 뭐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역시 당신이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정원 가꾸기를 계속했지만 이제 대화 주제는 온통 혜경 씨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올지, 별채 청소는 어떻게 할지, 필요한 건 뭘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가을 정원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40년 우정 뒤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 후 저녁 분당의 조씨 부부 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내린 여인은 60살의 서예경 씨였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손가방이 전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삿짐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열흘, 집을 아들에게 넘겨준 지 사흘.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거죠. 혜경아, 여기야. 현관문이 열리며 미란 씨가 달려나왔습니다. 두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꼭 껴안았어요. 혜경 씨의 어깨가 미란 씨 품에서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됐어. 우리가 있잖아. 미안해, 미란아. 정말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상민 씨도 현관 앞으로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직접 만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혜경 씨, 안녕하세요. 힘드셨을 텐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혜경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민 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을지도 모르죠. 자, 어서 들어가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미란 씨가 혜경 씨의 손을 이끌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나, 미란아. 이렇게까지 하다니. 고마워서 어쩌지. 뭐려? 가족 같은 사이인데.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란 씨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갖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혜경 씨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우리 남편이 정말 없다는 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혜경 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혜경 씨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미란이는 행복해 보이네. 다정한 남편의 예쁜 집까지. 대학 때부터 늘 그랬잖아. 혜경 씨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춰 상민 씨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온화한 미소, 지적인 인상, 아내를 대하는 따뜻한 시선.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미란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 대학 시절부터 줄곧.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다정해 보여요. 부러워요. 뭐요? 저희도 이제 늙은 부부예요. 미란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혜경 씨의 시선은 여전히 상민 씨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미란 씨가 혜경 씨를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깔끔한 원룸형 별채였어요. 여기서 지내세요. 작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정말 고마워, 미란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무슨 갚을 게 있어. 미란 씨가 나간 후 혜경 씨는 홀로 별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체의 불빛이 보였어요. 거실에서 미란 씨와 상민 씨가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까지 어렴풋이 보였죠. 그 순간 혜경 씨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에 젖은 과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계산적이고 차가운 미소였어요. 혜경 씨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20대의 그녀가 또박또박 써놓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오늘도 미란이가 과 대표로 뽑혔다. 왜 늘 미란이일까? 성적도 외모도 인기도. 모든 게 미란이가 앞서간다. 언젠가는 내가 미란이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페이지를 넘기며 혜경 씨는 계속 읽어갔습니다. 40년 전부터 써내려간 질투와 원망의 기록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에 쓴 글이 보였어요. 2024년 10월 20일. 드디어 기회가 왔다. 미란이의 행복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혜경 씨는 다이어리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체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곧 미란 씨와 상민 씨가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미란아. 내가 나에게 준 모든 상처를 되돌려줄 시간이 왔어. 하지만 혜경 씨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 계획이 나중에는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혜경 씨가 조 씨 부부 집에 정착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세 사람의 동거가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특히 좋네요. 등산이라도 갈까요? 상민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며 제안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혜경이도 기분 전환할 겸 함께 가요. 미란 씨가 동의하며 혜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혜경 씨는 잠깐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산에 가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근처 청계산으로 향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간 단풍나무와 노란 은행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처음에는 미란 씨가 중간에 서고 양옆으로 상민 씨와 혜경 씨가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대열이 바뀌었어요. 상민 씨가 중앙에 서고 미란 씨와 혜경 씨가 양쪽에서 그를 사이에 두고 걷게 된 거죠. 교수님, 퇴직하고 나서 어떠세요? 허전하지 않아요? 혜경 씨가 상민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평생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남편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정말 바빴었는데. 혜경 씨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하지만 이제 받아들여야겠어요. 교수님과 미란이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혜경 씨는 상민 씨를 살짝 바라봤습니다. 감사함이 섞인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란 씨는 앞서 걸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혜경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남편이 혜경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어요. 산 중턱의 정자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미란 씨가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을 꺼내놓자 세 사람은 둘러앉았어요. 미란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챙겨주고. 혜경 씨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자꾸 상민 씨에게로 향했어요. 뭐요? 우리끼리 뭘? 아, 그런데 교수님은 취미가 뭐예요? 퇴직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 거라도 있으세요? 시 쓰기를 조금 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거든요. 상민 씨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혜경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떤 시를 쓰세요? 주로 자연이나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을 담아내려고 해요. 와, 낭만적이시네요. 저도 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언제 제가 쓴 시 보여드릴게요. 미란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시 정말 잘 써요.
나도 가끔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혜경 씨는 마치 미란 씨의 말은 듣지 못한 듯 계속 상민 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멋져요. 저도 예전에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학 때 말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미란이도 알 거예요. 우리 같이 활동했잖아. 혜경 씨가 미란 씨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미란 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어요. 음, 그랬나? 너무 오래돼서. 혜경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워낙 바쁘셨으니까. 하산길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혜경 씨가 자꾸 상민 씨 옆으로 다가가려 했고, 상민 씨 역시 자연스럽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끔 혜경 씨가 발을 헛디딜 때면 상민 씨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부축해주기도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해요, 교수님. 그 순간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작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들, 시선의 교환들, 서로에 대한 관심들. 미란 씨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상처받은 친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혜경 씨는 별채로 들어가기 전 상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자주 나가시죠? 네. 그런데 정말 언제 시의 한 편 보여주실 거예요? 상민 씨가 잠깐 미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는 설거지를 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기다릴게요. 혜경 씨가 별채로 들어간 후 상민 씨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뭔가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위험한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등산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혜경 씨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상민 씨에게 다가갔고 상민 씨 역시 모르는 사이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미란 씨가 갑작스럽게 외출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여보, 미안한데 혜경이랑 함께 있어 줄래요?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아파서 병문안 가야 해요. 그럼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상민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란 씨는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갔어요. 혜경 씨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본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옷차림이었어요.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깔끔한 바지,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교수님 혼자 계세요? 네, 미란이가 급한 일로 나갔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상민 씨가 차를 우리는 동안 혜경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시집들,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모든 게 상민 씨의 취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특히 이 서재. 교수님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그냥 오래 모아둔 책들이 많아서. 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 정말 한 편 보여주실 수 없을까요? 상민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쓴 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늘 부담스러웠거든요. 미란 씨조차도 가끔씩만 보여줄 정도였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요. 괜찮아요. 저 진짜 궁금해요. 상민 씨는 결국 서재에서 노트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시들이 가득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쓴 건데. 혜경 씨가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의 쓸쓸함과 인생의 황혼에 대한 감회가 담긴 시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 부분, 혼자 남은 그림자가 길어질 때 가슴에 와 닿아요. 혜경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진짜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누군가 이해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도 요즘 이런 기분이에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것 같아요. 혜경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상민 씨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수님, 혹시 커피라도 마시러 나가실래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상민 씨가 잠깐 주저했습니다. 미란 씨가 없는 사이에 단둘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됐거든요. 미란이가 돌아오면 금방 다녀올게요. 1시간 정도만. 제발이요. 혜경 씨의 간청 어린 목소리에 상민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카페는 한산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남편이랑도 말년에는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서로 너무 바빠서.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쉬워요. 상민 씨는 혜경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교수 생활이 바빠서 미란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부족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미란이에게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란이는 교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보면 알아요. 감사하죠. 저도 미란이를 사랑하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상민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혜경 씨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익숙함에서 오는 사랑, 새로운 설렘에서 오는 사랑. 혜경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상민 씨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런가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진짜 설레는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하고요. 그 말을 하며 혜경 씨가 상민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영화라도 볼까요? 오랜만에 영화관도 가보고 싶고. 상민 씨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럴까요? 두 사람은 근처 멀티플렉스로 향했습니다. 로맨스 영화가 상영 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혜경 씨는 조금씩 상민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팔걸이를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상민 씨는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미란 씨와 신혼 시절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말없이 극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겠어요. 미란이가 걱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어요. 하지만 둘 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민 씨는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설렘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혜경 씨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설레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계산인지 진심인지 자신도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데이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민 씨와 혜경 씨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눈빛 한 번, 손짓 하나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혜경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혜경아,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 그래? 두 분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미란아. 혜경 씨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그런 감정 말이죠. 이날도 미란 씨가 시장을 보러 나간 사이 상민 씨와 혜경 씨는 또다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어때요? 혜경 씨의 제안에 상민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영화관 이후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란이가 1시간만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결국 상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민 씨의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혜경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여유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드라이브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낭만이라는 건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상민 씨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혜경 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자신과 미란 씨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거든요. 자신들도 언제부턴가 낭만보다는 일상에 젖어 살아왔던 것 같았어요. 한강변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강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혜경 씨가 살짝 몸을 떨자 상민 씨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민 씨는 당황해서 손을 빼려 했지만 혜경 씨가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마음이 자꾸 설레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혜경 씨의 고백에 상민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혜경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상민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그 주 토요일 미란 씨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이었어요. 여보, 혜경이 잘 부탁해요. 혼자 두기 미안해서. 걱정 마요. 잘 다녀와요. 미란 씨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민 씨와 혜경 씨가 완전히 단둘이 남게 된 첫날 밤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며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요리하는 혜경 씨 옆에서 상민 씨가 설거지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치고 손이 맞닿았어요. 교수님, 내일 어디 가실 거 있어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좀 더 특별한 곳에 가봐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내일 아시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혜경 씨는 상민 씨를 시내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 미란 씨와는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고풍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오늘은 제가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창가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촛불이 켜진 테이블 위로 따스한 불빛이 비쳤습니다. 혜경 씨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나온 모습에 상민 씨는 너클 잃을 뻔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상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혜경 씨의 볼이 살짝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차려입어봐요.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현재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 평소 미란 씨와는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 고백할 게 있어요. 혜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가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미란이가 너무 미웠거든요. 상민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요?
대학 때부터 미란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웠어요. 성적도 인기도 그리고 교수님 같은 좋은 남편까지. 혜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게 복수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손끝이 맞닿았을 때 상민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는 그들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혜경 씨의 머릿속에 미란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믿고 집에 들여준, 자신을 친구로 여기는 미란 씨의 모습. 혜경 씨의 마음속에서 복수심과 죄책감, 그리고 진짜 사랑이 뒤섞이며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았어요. 미란 씨가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여행을 일찍 마무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미란 씨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도 서재에도 상민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미란 씨는 별채로 가서 혜경이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채도 비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리던 미란 씨는 심심해서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집 앞 대로변을 걷다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민 씨와 혜경 씨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미란 씨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닿아 있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모든 게 명확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채로. 집에 돌아온 미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천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남편에게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35년.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2시간 후 상민 씨와 혜경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미란이 언제 왔지? 상민 씨가 의아해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란아, 언제 왔어? 왜 연락 안 했어? 상민 씨가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미란 씨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미란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가. 어디에? 상민 씨가 대답하지 못하자 혜경 씨가 나섰습니다. 미안해, 미란아. 내가 답답해서 교수님께 드라이브 부탁드린 거야. 드라이브?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란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상민 씨와 혜경 씨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어요. 미란아, 그건. 봤어. 다 봤어. 손잡고 앉아서 깐짝거리는 거 다 봤다고. 미란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진정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내가 눈이 멀었나? 미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분노가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혜경아, 너 정말. 미란 씨가 혜경 씨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혜경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지만
미란 씨가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너,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구나. 그게 아니야, 미란아. 그럼 뭐야? 남편 잃고 불쌍하다고 집에 들여줬더니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미란 씨의 말에 혜경 씨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빼앗으려고? 내가 언제?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응. 그 순간 혜경 씨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엔 복수하려고 했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상민 씨도 미란 씨도 혜경 씨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복수? 뭔 소리야? 대학 때부터 너가 미웠어, 미란아. 너만 항상 인기 많고, 너만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나는 왜 항상 너보다 못해야 했는데? 혜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어. 내가 나한테 준 모든 상처를 되갚아주려고. 미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정말로 교수님을 사랑해. 혜경 씨가 상민 씨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지만, 이제는 진심이야.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상민 씨는 충격을 받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복수의 도구였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혜경 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미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잘했네. 정말 잘했어. 40년 친구가. 내 남편이.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혜경 씨와 상민 씨,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은 그 집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침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고 상민 씨는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혜경 씨는 별채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상민 씨가 침실 문을 두드렸어요. 미란아, 문 좀 열어줘. 이야기하자.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는 하룻밤 내내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는 혜경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상민 씨에게는 필요한 말만 차갑게 했어요. 아침 드세요. 미란 씨가 상민 씨 앞에 밥그릇을 딱 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마워요.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미란 씨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선 후였습니다. 혜경 씨는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어제의 폭발적인 고백 이후로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미란아, 어제 일.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상민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미란 씨의 대답은 쌀쌀 맞았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우리 35년을. 35년이 뭐예요? 그 35년 동안 당신은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요? 미란 씨가 갑자기 돌아서며 따져 물었습니다. 상민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보인 관심보다 혜경이한테 보인 관심이 더 많았어요. 단 며칠 만에 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잘 알겠어요. 미란 씨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하러 나간 것 같았어요. 상민 씨와 혜경 씨가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 어제 제 말 너무 충격이었죠? 솔직히. 네. 상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복수라고 하셔서 많이 당황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죠?
혜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복잡해서. 저도 복잡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폭풍 같은 고백 이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원에서 일하던 미란 씨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을. 미란 씨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하룻밤 내내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란 씨가 호미를 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네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미란아, 혜경아, 짐 싸. 미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란아, 제발.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 하지만 혜경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미란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나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 말에 미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랑할 권리? 내 남편을 빼앗고서? 빼앗은 게 아니야. 교수님도 나를. 그만해. 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상민 씨가 나섰어요. 미란아, 혜경 씨한테만 화낼 일이 아니야. 나도. 당신도 나가세요. 뭐? 당신도 혜경이랑 함께 나가세요. 내가 왜 배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미란 씨의 말에 상민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결혼한 지가 언젠데. 그게 뭐예요? 40년 친구도 하룻밤에 원수가 되는데 35년 결혼이 뭐라고요? 미란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지만 내 집에서는 안 돼요. 미란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상민 씨가 애원했지만 미란 씨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 했어요. 하룻밤 내내 생각했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배신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그날 오후 상민 씨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혜경 씨도 별채에서 자신의 작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복수로 시작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란 씨는 정원에 홀로 서서 떨어지는 낙엽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너무 깊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곧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았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집의 슬픔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상민 씨는 거실에 캐리어를 놓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 함께 고른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미란 씨가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혜경 씨도 본체로 와서 미란 씨 앞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만 할게. 미란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했어. 그건 사실이야. 혜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때부터 너를 질투했어. 너는 늘 모든 걸 다 가졌잖아. 성적도 인기도 예쁜 외모도. 그리고 좋은 남편까지. 미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경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빼앗고 싶었어. 내가 나한테 준 열등감을, 모든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교수님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도 변했어. 정말로 변했다고. 혜경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연기였어. 불쌍한 과부 행세하면서 교수님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진짜로 교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미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다야? 아니, 하나 더 있어. 혜경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미란아. 내가 날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내가 날 진짜 친구로 여겨줬는데. 상민 씨가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4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미란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상민 씨가 나섰습니다. 처음에 혜경 씨가 왔을 때는 정말 친구를 도운다는 마음뿐이었어. 상민 씨가 미란 씨를 바라보며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설레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 신혼 시절 이후로는 처음이었어. 미란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언제부터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한 걸까?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바빴고 나도 당신에게 소홀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혜경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혼자 갈게. 두 사람이 놀라 혜경 씨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나 혼자 책임질게요. 혜경 씨가 상민 씨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미란이한테 돌아가세요. 35년이 며칠보다 소중한 거예요. 안 돼요. 나도 갈게요. 상민 씨가 혜경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미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둘 다. 정말 됐어요. 미란 씨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나한테 동정은 하지 마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미란아,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진짜 사랑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미란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당신들도 진짜 사랑한다면 떳떳하게 해요. 숨어서 하지 말고. 미란 씨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신 내 앞에서는 사라져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오후 상민 씨와 혜경 씨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미란 씨는 정원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미란 씨는 혼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오래된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민 씨와 혜경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에 힘들어했지만 진짜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들면서 조금씩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에게 혜경 씨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미란아, 잘 지내니? 나는 여전히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하지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란 씨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각자의 길을 가는 거구나. 가을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미란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란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실까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